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오신 흐름주의자 김냇물 씨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흐름주의자 김냇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죄송한데 네. 지금까지 저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여성학자 같은 나긋나긋한데 들어가 있는 멘트는 되게 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뭔가 지적인 느낌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적인 느낌. 네, 지적인 느낌 지적이고 아니고 지적인 느낌. 뭔가 세련된 느낌 세련된 느낌. 오늘 주고 싶어가지고. 원래 지적인이라고 하나요? 그게 저는 표준어인가? 저는 그래요. 그냥 제가 그냥 그러는 거죠. 새가 지적인 느낌이 있어서. 오랜만에 비욘세 들으시는 분들은 네. 김냇물 씨가 나온 지가 꽤 되셔가지고 그쵸. 누군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한번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네네. 모르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한 번이 되게 히트 회차였다고. 맞아요. 제가 그때는 이혼을 주제로 정말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정말 이혼에 대한 최신 경향, 분위기, 그런 꿀팁들, 노하우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었던. 요즘은 카톡으로도 이렇게 안내가 온다 뭐 이런. 그쵸. 카톡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랑 같이 진짜요? 안내가 오고 귀여운 캐릭터도 같이 이제 지역 그 아이가 이혼이 이제 완료됐다고 이렇게 카톡도 주고요. 기쁜 일이니까 또 홀가분하고. 그쵸. 그런 최신의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었던 사람입니다. 김냇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흐름주의자라는 이름은 혹시 즉석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준비를 한 다음에 가지고 오신 건지.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비욘세가 굉장히 현대 여성으로서 뭔가 권위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듣는 소식 감사하고. 정말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뭐 이렇게 날탱으로 털레털레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저도 무슨 주의를 갖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주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을 하겠다도 없고 반드시 결혼을 안 하겠다도 없고 아무 주의가 없기 때문에 좀 흐르는 대로 사는 것도 어떤 주의일 수 있지 않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흐름주의자라고 그때 굉장히 열심히 지어갔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마음에 꽤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제가 저번 주인가 네. 인스타그램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죠. 어느 분이 갑자기 김냇물 씨는 안 나오시나요? 라고 한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제가 녹음을 잡아놨는데 어머머. 저는 약간 그분 아이디를 괜히 눌러보면서 부계정 아닌가? 제가 본인 부계정 아닌가? 그렇게까지 네. 자기를 붐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좋았다.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진짜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게. 혹시 주변에 들으신 분들 있어요? 주변에는 사실 이게 어쨌든 김냇물이 부캐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저 주위 분들도 저인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제 저한테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회차를 링크를 쏴주면서 일단 듣고 알아. 내가 대부분의 말은 이미 했으니까 이거를 일단 학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생기는 의문을 물어봐라. 그래서 되게 그걸 녹음해놓은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패턴이 되니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혹시 저번 주 비욘세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습관이 돼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슬슬 이걸 내가 비욘세에서 얘기했는지 어디 가서 얘기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주에 그 넷플릭스 일본 드라마 I Love You의 최종엽 씨가 너무 귀엽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팟캐스트에서 했는지 어디 가서 했는지 이게 너무 헷갈려서 이게 좀 장기화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잠깐 중단한 상태인데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선생님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여기서 또 얘기를 하기가 너무 피곤하다라는 아, 생각을 하게 돼서 2번, 3번 말하게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지가 뭔데. 그만큼 이걸 한번 말해놔서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게 네. 굉장히 진짜 정말 좋았다. 유용했다. 유용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비욘세 다시 한번. 그럼 요즘에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흐름대로 이렇게 이혼을 하고 그때 제가 그 회차를 다시 들어보시면 네. 솔직히 요즘 너무 행복하다. 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이 공간을 다 온전히 누리고 있으며 내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것들로 하루를 채우면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맞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계속 시간을 보냈더니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하고 점점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사실은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이후로 또 다른 좋은 친구도 또 만나게 돼가지고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났나 봐요? 만나면 좋은 친구도 네. 만나게 돼가지고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친구랑 또 재미나게 또 연애도 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점점 재밌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잘 살고 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굉장히 다행이네요. 제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이 조금 드물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유일하게 네. 이제 제 머릿속은 돈 생각밖에 없어요.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돈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 업계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은데 콘텐츠 업계도 좀 많이 어렵고 근데 그렇다고 다른 업계는 괜찮냐. 그 다른 업계는 우리는 진작 어려웠다. 너네가 더 이제 콘텐츠 업계는 오히려 늦게 온 거다. 이런 말도 듣고 하여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를 좀 잘 헤쳐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정말 이제는 정말 돈 생각뿐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얘기하신 네? 거랑 사실 어떻게 들어도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지만 돈 생각뿐이다. 노순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거죠. 네. 요즘 이렇게 콘텐츠 업계가 돈 때문에 어려운 이런 시기에 비욘세에 돈을 태운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거 때문에 오랜만에 또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희 주님, 광고 주님, 요즘처럼 이제 업계가 이런 힘든 때에 시원하게 돈을 태우신, 그리고 심지어 돈을 안 줬어도 저희가 너무 좋아할 만한 콘텐츠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가끔 비욘세는 광고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아무리 광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결이 비슷한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를 갑자기 할 수가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차피 읽고 싶은 책이면 돈을 주시면 더 재미있겠다라는 느낌의 콘텐츠를 받고 있는데 딱 그거에 걸맞는 프론트 페이지에 온 세상이 우리를 공주 취급해 라는 굉장한 제목의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타라 루이제 비트베어라는 독일 작가님, 90년생 페미니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시고 독일 슈피겔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저희가 소개를 받았는데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책을 보자마자 김냇물 씨가 재밌게 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책을 전달했더니 갑자기 감상평을 카톡으로 장문으로 주셔가지고 그쵸. 아직 나 읽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좀 해라라고 했었던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저는 원제가 드라마퀸인데 드라마퀸과 온 세상에 우리를 공주 취급해 이런 제목 자체가 굉장히 와닿는 제목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이게 표지 자체가 굉장히 팝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 책을 펴기 전부터 약간 사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표지에 대한 얘기도 또 이제 뒤에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런 의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표지가 지금 핑크색 텍스트는 핑크색으로 온 세상이 우리를 공주 취급해 하고 드라마 퀸이라는 제목도 이제 또 출판사에서 포기하지 않은 거야. 번역 제목이 있긴 하지만 원제도 좋으니까 같이 넣어주셨고 부제로 은근한 차별에 맞서는 생각하는 여자들의 속 시원한 반격이라고 나와 있고
저자가 누군지를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라 루이제 비트베어라는 독일 작가님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90년생 페미니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을 합쳐서 60만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입니다. 나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카페나 이런 데서도 자기 얘기를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콘텐츠로도 유명하고, 틱톡에 요즘에 어떤 뭐 트렌드가 있다, 되게 약간 여성 혐오적인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은 기꺼이 참전하셔서 뭔가 좀 재미있는 투로 위트 있게 얘기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고, 문학을 전공해서 대중문화와 미디어에 깃든 여성 혐오가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성 역할이 어떻게 현대에도 재생산되는지를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널리 퍼뜨리면서 페미니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라고 출판사에서는 설명을 해주셨고, 작년에 독일에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골든 블로거에서 올해의 블로거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여성 혐오에 대해서 반격하는 얘기나 좀 비꼬는 영상 같은 걸 게재해가지고 정보랑 오락을 접목시킨 인포테인먼트 느낌이어서 이분이 독일어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요즘에 그런 쇼츠 같은 데에 스탠드업 코미디도 잘라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셀카 모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본인의 사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나오자마자 이제 올랐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반응은 아직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책 망했다며? 라고 하는 여성 혐오자가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출간도 안 됐다 이 새끼야. 갖고 계시면 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언급해서 얼마나 좀 잔잔하게 깔려있는 여성 혐오가 많은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 추천해주신 저희 마케터 최지은님께서 시종일관 유쾌한 톤을 유지하지만 나와 우리 주변 여성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저자의 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비욘세가 떠올랐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비욘세가 역시 이런 지적인 세련된 현대 여성의 이런 곳인 거죠. 네네. 갑자기 목소리 굉장히 작아지시네요. 좀 부끄럽나요? 일단 어떻게 읽으셨어요? 보시고 어땠어요? 제일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좋아요. 저 자신도 여성 혐오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여성 혐오가 굉장히 꽤 아직 많구나라는 게 오히려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네. 책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가장 핵심이 여성 혐오는 요즘 내면화되어 있고 굉장히 미묘하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진짜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런 그런 정도의 강렬한 여성 혐오는 뭐 가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았어도 없어지진 않았죠. 또 그것조차도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누구나 욕을 할 만한 그런 여성 혐오인 거잖아요. 근데 미묘하고 내면화된 여성 혐오가 너무 미세먼지처럼 이 세상에 있고, 심지어 그게 이 세상이 정말 나빠 이런 느낌보다는 나부터도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조금 오염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제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 너무 재밌다. 어떤 면에서요? 책의 제목처럼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드라마킹 같은 거야. 모든 것에 좀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여성 혐오다라고 지적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처음 시작에는 저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그냥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가면서 맞아. 이 분이 짚어주신 그런 미묘한 여성 혐오를 다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 나도 젖어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뭐 템플스테이 갔다 온다고 깨달음을 얻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양치를 하고 매일 샤워를 하듯이 우리가 좀 매일 여성 혐오는 정기적으로 좀 정화를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잔데 내가 어떻게 여성 혐오를 해? 라고 하고 내가 하는 것까지 여성 혐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지라고 생각하고 싶은 내가 솔직히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있죠. 그걸 되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게 여성 혐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여성 혐오고, 예를 들면
뭐 친한 친구한테 넌 정말 작고 귀엽구나. 막 너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 친구가 마냥 좋았을 리 없는데 항상 몸집이 큰 여성으로서 그 친구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해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심지어 어느 날 그 친구의 비듬을 봤을 때 약간 행복해진 나 자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여자애들은 서로를 얄미워하고 맞아. 경쟁하고 그렇게 되게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본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맞아요. 그 지점에서 공감을 좀 많이 하게도 되기도 하고 또 설득도 잘 됐던 것 맞아요. 같아요. 굉장히 이분이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싶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그게 말씀해주신 대로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유머러스함으로 되게 비장하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건 나빠 이런 말투가 아니라 근데 그런 말투도 필요하긴 해요. 필요한 그걸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의 장점은 그렇게 살살살 자기의 얘기와 유머러스함, 개그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열어가는 되게 미덕이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살살살 얘기하고 좀 다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여성 독자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할 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 안에서 남자들이랑 싸웠을 때는 이분 그런 말투로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타겟이 달랐구나. 그래서 그게 약간 웃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땐 자, 여러분 이게 왜 여성 혐오인지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걸 펼쳐서 얘기해보면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조금 더 약간 열등할 수밖에 없고 뭐 동물의 세계에서도 수컷이 항상 몸집도 크고 원래 여성은 조금씩 더 열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남성한테 거의 그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얘기해서 유전자적인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거미는 거의 다 여성이 더 몸집이 크고 뭐 벌은 어떠냐 여왕벌이 원톱이고 남자 왕은 있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동료 여성을 대할 때와 어떤 그런 참을 수 없는 남자들이 얘기할 때랑 굉장히 태도가 달라가지고 그런 짬바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인플루언서로 있으면서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책 망했다며?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주해야 하고 그치. 근데 결국은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건 동료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말투의 갭을 전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런 말투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미덕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인 것 같아요. 타겟이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자인데 이 책을 내가 또 읽으면서 뭘 배워야 될 게 사실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배운 것처럼 이 책의 타겟은 오히려 여자분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맞아요. 들고 굉장히 되게 친한 언니 동생 친구가 한바탕 이렇게 수다 떨면서 맞아 그런 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책이라서 그런 점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읽을 때 금방 읽혔어요? 어땠어요? 한 번에 읽진 못했는데 바빠서였고 네. 그냥 정말 시간만 여유만 있었으면 쑥 읽힐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쓰여져 있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탈색한 머리를 다 잘라내고 네. 드디어 이제 매직을 했단 말이에요. 방콕술이어서 머리카락이 맨날 날아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드라이 그만하고 싶다. 그냥 툭툭 털고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매직을 했는데 이제 매직하는 동안 다 읽었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쭉쭉쭉 잘 넘어가요. 맞아. 뚝딱 읽히는 정말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좀 가슴이 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더 커뮤니티로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신 이전부터 문학계에서는 모두가 사랑했던 하미나 작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미나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독일도 이렇다니 읽는 내내 한탄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이 책에 대한 주요 감상평입니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아. 저도 이거 저자에 대한 그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정보가 없이 읽었다 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뭐 정말 비슷한 우리가 겪었던 일들 그냥 서양의 어딘가 낙후된 어딘가의 책인가 보다 사실 그랬는데 독일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도 독일은 뭐 동물권도 그렇고 뭐 그래도 한국보다야 낫겠지. 그리고 심지어 한국보다야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구나. 이런 짓은 몰랐다. 결은 같구나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얘기만 하면 요즘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남녀 평등이 이미 이루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시는 네. 분도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역사를 한번 보시면 네.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게 불과 얼마이며 여성이 운전을 하고 다닌 지가 불과 얼마이며 정말 얼마 안 되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말끔하게 다 사라지고 남녀가 평등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남녀가 이제 평등하지 않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내면화된 여성 혐오가 정말 죽을 때까지 완벽해질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유럽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할 것 없이 정말 통탄한 일이다. 독일도 이렇다니. 이 작가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은 참정권 있잖아 이제. 참정권. 야 참정권 있잖아. 참정권 너희 똑같이 있어? 다 투표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여자도 운전할 수 있잖아. 여자 운전 못하는 나라도 있어. 여자도 운전할 수 있고 뭐 직업도 가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든 게 다 평등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짚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에피소드들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게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미디어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진짜 그 이마를 팍 치면서 들었던 얘기는 무기화된 무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식으로. 남자들은 원래 다 일일이 얘기해줘야 되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주 나오는 멘트를 이제 인용하는데요. 그 사람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들 보는 것도 잘 도와줘 라는 말을 누가 하는지만 보아도 이미 일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바로 이런 구도에서 무기화된 무능력이 발생한다. 남성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분이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해시태그 무기화된 무능력은 6,2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빨래를 개는 것도 빨래를 개라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하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콕 집어서 이것은 무기화된 무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공감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맞아요. 저도 무기화된 무능력 이 단어 메모해놨는데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사실 봐왔잖아요. 네. 아빠, 엄마 세대에서도 많이 봤고 동년배 커플 사이에서도 많이 봤고 근데 이게 이런 에피소드들만 있지 이런 네이밍이 사실 맞아요. 있진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무기화된 무능력이라고 아예 네이밍을 지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촥촥촥촥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그래. 맞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런 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무언가였구나 라는 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딱 네이밍이 생긴 게 정말 너무 속 시원했고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이 보였어요. 이제까지 저희 많은 사례들로는. 그게 뭐 타고난 뭐 본능 때문인지 뭐 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본인이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처럼 그동안 보였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걸 여기서 저자분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남성에게는 여성이 자신을 위해 베풀어준 호의를 치켜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짐을 떠넘기는 탁월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살짝 윙크를 하면서 다정한 말투로 넌 최고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짐은 이미 상대 여성의 것이 된다. 기꺼이 나서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런 뭐 개념녀 이런 서사가 항상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일 잘하는 어떤 커리어우먼 여성을 TV쇼에 부른 다음에 근데 집안에서는 그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천상 여자라면서요. 이게 미디어와 함께 다 같이 주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과로했는데 집안에서 내가 일을 더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자세히 풀어서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도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단어는 계속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보살핌이 좀 습관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이거 지금 무기화된 무능력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더 무능력해보자. 해법이 이상하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일일 수도 있는 게 그거를 아이 낳은 기혼 유자녀 가정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시도한대요. 애가 우는데 기저귀도 안 갈고 애가 울어도 일어나서 뭐라 하도 안 하니까 그냥 나도 잠든 척 하면서 이제 있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집안일이든 청소든 육아든 그걸 내가 아무리 나도 무능력으로 해보자라고 한다고 해도 결국 지는 거는 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 근데 애기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애 아빠야 그럴 수 있다 쳐도가 되니까 무능력에 무능력으로 응수하는 게 그러니까 한계는 안 있죠.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가벼운 경증의 경우에는 무능력을 더 무능력으로 덮는 방법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런 미봉책보다는 맞아.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걸 이제 양측이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아. 그래서 이분이 휴가 계획 짜던 20살 무렵에 연애하던 시절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지? 거기까지는 어떻게 갈까? 뭘 타고 가야 되지? 하니까 그는 살짝 나에게 윙크를 하며 네가 더 잘 아니까 네가 해. 난 널 믿어. 라고 말해서 어린 마음에 나는 그 말을 듣고 녹아내렸다. 나를 믿는다니. 나를 느낌표가 3개 있고 웃기지만 그의 말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동했었다. 이게 병이야. 이게 심야병이야. 그래서 지금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전 네네네. X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정말 도배 벽지 고르는 것부터 현장 나가서 해주시는 그 작업자분들하고 막 커뮤니케이션까지 막 회사 나가기 전에 새벽 6시에 가서 막 하고 출근하고 막 그런 모든 거를 다 제가 했는데 나중에 막 입병 나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막 그 X가 난 너가 잘 할 줄 알았어. 진짜 그랬네. 그러니까. 지금 깨달았어. 그러니까요. 그땐 그게 너무 이제 막 뿌듯하고 맞아. 인정받은 것 같고. 근데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커튼 하나 안 고르고 이렇게 가구 하나 안 골랐거든요. 제가 모든 거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강남 바닷가 막 무슨 동대문 막 뛰어다니면서 그걸 다 하고 회사 가기 전에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칭찬이라고 난 받아들였던 거야. 인정받았다 나는. 그러면서 막 내가 한 1,500은 아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예산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띈 덕분에 한 1,500에서 2,000은 아낀 셈인 것 같아 이랬는데 그 분은 그냥 난 너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았어 이 한마디로 잘했지 이런 느낌으로 그거 하나로 이제 모든 게 끝났었네요. 그러니까요. 목이 메네. 갑자기 또 주망조 스쳐가는 지난 결혼 생활의 기억 그쵸. 생각나면서 그런 일들이 근데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 안 당해본 사람 없고 저도 되게 많이 당해봤고 저는 또 지금 이 가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기도 하고 제가 이거 책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은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순종적이고 막 요리 잘하고 이런 사람을 대놓고 선호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또 반대로 그 인테리어 이것처럼 우리 애인은 아니면 와이프는 너무 일을 되게 잘하고 어디 가서 지지도 않고 그런 게 매력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일을 다 떠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어처구니 없어서 한번 싸웠던 일 중에 예전에 한번 애인이랑 내가 힘든 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얘가 집중을 안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나한테 너는 이런 게 멋있다. 뭐 너는 정말 너무 똑부러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또 그게 어떤 면에는 뭔가 자기 의견이 없는 여자친구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얘는 이게 되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어떤 감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마다 내가 얘를 비난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저의 X가 혼세야 너는 강하잖아. 강스라이팅이네. 강스라이팅이야. 그러니까 넌 강하잖아. 근데 순간 거기서 되게 화가 나면서도 그 얘기를 3번 들으면 2번 정도는 화가 나는데 한 번 정도는
뿌듯해? 내가 지금 너무 징징대나? 아. 내가 지금 얘를 실망시킨다. 내 앞가림을 잘한다는 것은 나의 되게 큰 매력인데 내가 여기에서 나약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얘를 실망시키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창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번 진짜 싸웠을 때 너는 강하잖아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럼 내가 너를 왜 만나니가 된 거지. 정서적으로 서로 기댈 수도 없고 힘든 일 할 때 기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강한 거는 일터에서도 그러기를 나는 원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 관계에서조차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특히 결혼한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 남편이 오지게 일을 안 하는 어떤 일부 친구들의 사례인데 근데 이거를 일일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딱 지정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분리수거 좀 하고 와 라고 했는데 분리수거 할 거 옆에 그냥 종량제 쓰레기를 꽉꽉 묶어놓은 게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같이 갖고 나와서 저것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량제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만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는데 되게 해맑은 척을 하면서 자기야 그럼 이것도 말해주지 그랬어. 나 원래 시키면 다 잘하잖아.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나 모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약간 그럼 내가 이걸 일일이 지시하지 않은 내 잘못이구나라고 하면서 근데 원래 남자들은 그렇대. 이걸 되게 정확하게 딱 얘기해야지 그 맥락 속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구나라는 눈치는 원래 없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팀원이 15명인가 14명인데 저만 여자고 동기가 몇십 명 있는데 그중에 8명만 여자고 이런 엄청 남초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 새끼들 회사에서 그러지 않아. 회사에서는 정말 눈빛만 봐도 이 다음에 이거 하고 혹시 저희가 이것도 좀 해볼까요? 나중에 이것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어찌나 빠릿빠릿한지 그 스스로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은데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만 무기화된 무능력이라는 게 누구보다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다는 거를. 정말 그게 남자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라면 그들이 그 남편분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만약 정확히 지시해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회사를 다니면 안 되죠. 여자들이 다 다녀야죠. 그렇지. 지금 임금도 이 모양이면 안 되지. 얘네들은 이거 한 개밖에 못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받냐 우리나라 유리천장이 임원의 90% 이상이 남자인데 시키는 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임원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여자들만 임원을 하루에 해야지. 일을 한 개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일을 한 개 한다는 것도 뭔가 복합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거. 그러니까. 나갈 때 가스밸브 잠궈라.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게 TV에서 막 그런 실험을 보여줬었어요. 어렸을 때. 남자들이 일을 복잡하게 지시해 놓으면 못한대. 그러면서 실험을 한 거야. 두 군을 나눠서. 자기야 분리수거 한 다음에 애기 밥 먹이고 뭐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줘. 잘 부탁해.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른 얘기랑 섞어서 했더니 그 남편은 그 일을 안 해놨어. 근데 B군은 3시까지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3시 반까지는 뭐를 하고 시간표를 짜서 해놨더니 그 남편이 그 시간이 되니까 막 안절부절 하더니 갑자기 자동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실험 영상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보면서 저의 머릿속에도 남자들은 저렇게 정확하고 타임테이블이 있게 지시를 해야만 일을 잘 하고 그러면 하는구나. 그냥 남녀의 특성 차이일 뿐이구나라고 학습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근데 깝깝하잖아요.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아니 그리고 그게 항상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실험을 예를 들면 회사를 가서 자 여러분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장이 남성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3시, 6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남자를 욕할 텐데 그러니까. 그 집안일을 하면서 A 남편, B 남편이 아내한테 들은 얘기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해버리면 지시한 사람 잘못이 돼.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일을 못 시켜서가 되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항상 그 집 안에서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요거랑 또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미친 전 여친. 전 여친 미친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를 이제 번역해서 나오는데 항상 남자들이 그 얘기 한다는 거죠. 내 전 여친은 이 모양이었는데 너는 다르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인테리어 얘기를 할 때도
네, 전 여친은 이거 내가 다 커튼도 내가 다 알아봐야 되고 동대문 내가 다 뛰어야 되고 이랬었는데 넌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겹겹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가상의 어떤 여성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마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고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뭐 그게 진실인지도 알 수 없지만 진실일지라도 그녀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죠. 맞아. 나는 나고 너가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참 이 무기화된 무능력 부분은 우리가 별표를 3개, 4개 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 시원했잖아요. 네. 뭔가 내 생각에는 얘가 자꾸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전에는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제 말했을 때도 나는 이걸 해줬고 막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해야 했는데 너 지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얘기하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틱톡에서 6천 몇만 정도 해시태그가 돌고 있었으니까 이 작가님이 이 책에 실기 전에도 워낙에 오래된 개념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지금 좀 빨리빨리 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외웁시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개념이고요. 사실 페미니즘 서적은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가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석학이시고 내가 좀 도달하기 어려운 진짜 어떤 경지에 있는 분이고 해서 좀 따라가기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 사람은 되게 멋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좀 자신이 없어서 내 인생이랑은 좀 동떨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겪었던 일을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틱톡에서도 이렇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다, 이분이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어서 그런 통계 같은 것도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그냥 소셜미디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조명하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여자들은 항상 카테고리화 된다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인상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인데 꼭 이렇게 이 사람은 무슨 여가 돼야지 속이 시원한 거야. 어떤 종류의 여자구나를 파악해야만 이 사회는 속이 시원해하는 그 느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뭔가 필요하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었는데 여기서 책에서 딱 시원하게 짚어준 게 꼭 나라는 사람을 어떤 서랍에 딱 분류를 해야만 사회는 시원해하더라. 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은 이런 모임에 가서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 건지 스무고개 하듯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벌 이런 거를 밝히면 약간 무슨 되게 센 발언을 하는 그런 무슨 운동권 여자인 건가? 좀 위험한 여자인 건가? 이러다가 근데 저는 뭐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샴푸 광고 같은 것도 해요. 이러면 그때서야 빨리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뭐 골빈 여자네. 이렇게 하면 시원한 거야. 그 남자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도대체 머리가 좋아서 그런 특화된 여자인 건지 엘리트인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아리까리하면 참지를 못해. 맞아. 그 느낌 우리 알잖아요. 뭔지. 너무 알죠. 근데 그거가 이제 정확히 그게 문제다. 여자를 꼭 카테고리화해야만 속 시원해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여자들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 삶을 굉장히 정말 깎아내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재밌는 개념들이 이제 그 카테고리화의 분류가 베이직 거리 있고 핑미 거리 있고 크게 뭐 되게 다른 연여도 많은데 가장 크게는 이거인 것 같았어요. 베이직 걸은 누가 봐도 여성스럽고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매력들을 다 장착한 그런 좀 뻔한 여자, 남자한테 인기 끌고 싶어하는 여자 이런 느낌인 거고 핑미걸은 그거에 반대 전략을 나 좀 취해서 나는 이런 베이직 걸들하고 다른 나는 막 축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너네의 공통 관심사랑 시원시원한 쿨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딴 여자들과 다른 여자야. 그러니까 나를 택해줘. 핑미걸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뭔가
남자의 눈으로 여자를 카테고리화한 미디어 속의 여자들이 다 떠오르면서 맞아요. 정말 근데 또 저 자신도 돌아봤던 게 막 여리여리한 원피스 입고 머리 막 웨이브 넣고 이렇게 핸드백 딱 들고 있는 여자 보면 저도 약간 베이직걸 같은 그 카테고리가 머리에 이미 있는 쟤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인가 보다. 뭔가 저런 여자는 이제 전문직 남성을 하나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겠지? 결정사에서 굉장히 상위권 점수의 그런 여자겠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화까진 되지 않지만 이 무의식 중에 제가 있어요. 절여져 있는 거. 절여져 있어요. 저도. 썩었어요. 머리가 갑자기 썩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냥 취향이 그거인 거잖아요.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의 원피스를 좋아하고 그냥 머리 긴 게 내 얼굴형과 잘 어울리고 나는 쿨톤이라서 그냥 핑크색 립스틱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러 립스틱을 해보다가 그런 핑크색 립스틱을 했고 그냥 투명한 그런 네일을 가장 좋아하고 그냥 그분의 취향으로 보면 되는 건데 꼭 저 사람은 어떤 카테고리여서 그 여자의 욕망까지까지 다 결부가 돼버리는 맞아, 거. 맞아. 근데 그게 그 카테고리화 자체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게 제일 나쁜 점은 그 카테고리의 기준이 남자라는 거예요. 맞아. 남자 때문에 저렇게 입었겠지? 남자 때문에 저렇게 쿨한 척을 하겠지? 남자 때문에 저렇게 하겠지?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기준이 다 남자라는 게 맞아. 자기도 모르게 이미 사회에 이런 카테고리 너무 많으니까 나 자신도 나는 그럼 어떤 카테고리로서 약간 계열화를 해놔야 되지가 나도 모르게 해야만 될 것 같고 나도 어떤 여자를 봤을 때 그 빨리 판단이 막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불안한 거지.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여자는 왜 꼭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자기가 이미 판단을 내렸어. 얘는 베이직 컬러. 근데 막 나사다녀. 쿨해. 또 성격은. 막 그러면 혼란이 와버리는 거야. 저럴 리가 없는데? 세상에 뭔가... 저런 여자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컨셉이네. 저렇게 청순하고 예쁘고 긴 생머리에 항상 좋은 냄새 나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진짜 성격 쿨하고 터프하고 막 일도 진짜 잘해가지고 아이 없지. 컨셉이지 지금. 또 컨셉인 거야 그거는. 컨셉인 거야. 또 저러면 또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아나 보지? 막 이러면서 또 그러면 또 그걸로 또 판단을 한다? 그렇죠. 지나가던 뭐 누구입니다만 뭐 아가씨 너무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는 시기가 늦어지니 죄송한데 어떤 커뮤니티 하고 계신 거야? 지금 너무 좀 고증이 너무 잘 돼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꼭 어떤 여성분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처자는 아가씨. 참해 보이는 처자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남겨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으니 뭐 공부는 이제 그쯤이면 됐고 너무 똑똑한 여자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버 커리어가 되면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니 맞아. 친히 알려주시는 거야. 맞아. 안타까워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남자의 선택이 보상이라고 생각할지 말지를 우선 물어봐야 되는 건데 맞아. 심지어 왜 물어봐? 남자한테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왜 물어봐? 그러네. 왜 물어봐? 그런 사람은 없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남자의 선택을 원하지 않는 여자는 세상에 없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댓글을 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그리고 특정 커뮤는 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커뮤는 가입 방법을 몰라요. 등업을 하는 게 너무 뭐가 다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좀 발을 빼는 느낌이 있어요. 보배드림 이런 걸로 지금 오해를 받을까 봐. 차량에 대한 정보 굉장히 얻을 수 있지만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아가씨 내가 지나가다가 걱정이 돼서 그냥 블랙박스 조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냥 쇼츠 그런 거 중독인데 그런 댓글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그런 학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저 자신도 돌아봤다. 나도 진짜 머리를 좀 정화시키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요즘에 막 한남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들은 그런 이름이 너무 많아서 김치녀, 된장녀 되게 세부적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녀 무슨 녀 너무 많고 뭐 그 심지어
외국에서도 뭐 인종차별적인 말 많이 하고 이런 멍청한 백인 여자를 칭하는 말은 있는데 남자도 그런 칭하는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많이 쓰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여자들은 멸칭으로 있는 단어가 되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메뉴판처럼. 오마카세죠. 오마카세. 그래서 그 한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한남이란 말 기분 나쁠 수 있다. 어떤 멸시하는 의미를 품고 거기에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냥 한국남자를 줄인 거고 그쵸. 우리는 뭐 명품을 좋아하면 대가리에 된장밖에 안 들어서 된장녀고 그리고 또 김치녀는 외국 여자들에 비해서 한국 여자 개념이 없다. 그래서 김치녀고 그 수많은 멸칭들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핑미걸이나 뭐 베이직걸 이런 거는 들었을 때는 멸칭이 아니지만 결국은 베이직이라는 거 자체가 베이직이란 무엇인가. 디폴트가 남자의 선택을 받길 원한다는. 그래서 그 취향에 맞춰서 한다는 게 베이직걸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핑미걸 얘기하다가 저는 그거 생각났거든요. 제가 배구에 입덕하기 전에 축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팀으로 다시 갔는데 멕시코 축구 선수 중에 치차리토를 되게 좋아해서 맞아. 맨유 구장을 막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생기잖아요. 너 뭐 누구 좋아해? 그러면은 지금 내가 김희진 선수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 당시에 제가 치차리토 좋아해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는 순간 막 정말 기특해하는 막 그런 표정 있잖아요. 너무 기특해하는 표정이 있어. 약간 개 싫어요. 야, 막 이런 게 있어. 여자가 치차리토를 알아? 치차리토 어떻게 알아? 박지성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였죠? 20대 때 그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이거를 되게 뿌듯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기분 나빠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같았으면은 저런 자세가 진짜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뭔가 되게 헷갈리고 심지어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대가 그렇게 말을 하면 뭔가 이걸로 어필이 된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얘네들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나 너무 꿈이었는데 나 축구 좋아하는 여자 만나는 거 너무 꿈이었는데 막 난리 났어.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물어봐요. 퍼거슨 감독 알아? 옵사이드 알아? 퀴즈를 내. 그거네. 이게 한국 버전의 핑미걸의 한국 이름은 개념녀인 것 같고. 맞아요. 한국에도 그 테스트 있었잖아요. 장비 테스트? 그게 뭐예요? 관우 테스트? 그게 뭐예요? 삼국지 읽어봤어? 여자한테 물어본 다음에 네. 당연히 읽어봤지. 혹은 뭔진 알아. 읽어보지 않아. 이러면 뭐 관우 알아? 이런 테스트가 유행했었어요. 이런 굉장히 그런.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그냥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될 일을 어디까지 알아? 이제 테스트 퀴즈가 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그거를 저는 특히 그냥 축구를 좋아한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팀을 좋아했던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물어봐요. 그리고 그게 관심 있는 남자가 아니고 그냥 술 먹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말 나올 때도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저 얼마 전에 뭐 유럽여행 갔다 왔어요. 뭐가 좋았어요? 했을 때 그 당연히 축구 구장은 되게 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아세요? 누구 아세요? 몇 년도부터 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걸 퀴즈 물어보듯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그것도 물어도 못 보냐? 궁금하니까 물어보지라고 하는 분들께 정말 되묻고 싶은 게 정말 쉬워요. 남녀 차별이나 남녀 평등이 야 그렇게 치면 무슨 말도 못하냐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정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동네에서 뭐 술자리에서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인 뭐 친구를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랬더니 넌 뭐 좋아하냐? 이랬더니 난 치차리토 좋아해. 이랬을 때 그래? 그럼 오프사이드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해방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 자리가 있는데 한번 거기서 그 당시 애인이랑 너무 큰 소리로 언쟁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진정하시라고 샷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얘기로 시작됐거든요. 막 옵사이드 알아?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저는 처음에는 그걸 다 대답해줬어요. 알아. 옵사이드. 뭐 백과사전이에요. 옵사이드 뭐예요? 이런 거잖아. 너 모를 줄 알았지? 이러고 넘어갔던 때가 있었어. 정말 초반에는.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새끼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치. 그 당시에 만나던 이제 애인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뭐 그래서 옵사이드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봐서 너 중년 아저씨가 맨유 좋아한다고 해도 똑같은 거 물어보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그러지는 않지. 그러면서 너 지금 이거 되게 신뢰되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아, 미안해.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랑 여동생은 옵사이드 모르거든. 그래서 너도 모르나 싶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거 봐. 나의 특성이 되게 많은데 나는 작가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대전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이고 특성이 되게 많은데 너는 내가 여성인 거에만 되게 꽂혀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는 축구를 모른다인 것도 너는 네 주변에 2명이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걸 그렇게 물어봐도 되냐. 그것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너가 만약에 김연아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야, 트리플 악셀이랑 트리플 토르비 무슨 차이 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 좋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냐. 그리고 축구가 니네 거냐고. 축구가 니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뭐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축구 얘기를 하면서 이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어떤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런 여자들이 갖고 있는 취미는 좀 되게 우습게 얘기를 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그 부분 진짜 웃겼는데. 그래서 항상 남자들이 뭐 여자들이 가십걸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이러는 거를 할리퀸 소설 같은 거 여성의 좋아하고. 전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심지어 전체가 좋아한다 해도 이 취미 자체를 폄하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나도 가십걸이나 섹스 앤 더 시티가 예술적으로 작품성이 대단한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고함을 지르는 관중들에게 둘러싸인 22명이 공 하나를 쫓으면서 득점은 거의 내지도 못하는 그 스포츠도 첨단 과학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지 않나?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 통쾌했고 그리고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여성이 축구와 같이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관심까지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여자들은 핑미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쵸. 이 논의가 핑미걸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이제까지는 거의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어떤 영역들에 여자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너도 인기 얻고 싶어서 끼고 싶어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컨셉충이네. 정말 그게 아닌데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할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든 문제가 그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느낌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 여자의 목적은 남자의 인기를 얻는 거고 여자가 뭘 하면 꾸며도 남자를 위해 꾸민 거고 안 꾸며도 남자한테 쿨해 보이려고 안 꾸미는 맞아요. 거고 아니 그냥 여자는 그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왜냐면 남자도 그렇잖아요.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자도 똑같아요. 놀랍게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여자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 남자한테 인기를 끌려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진짜. 그리고 심지어 남자한테 인기를 끌고 싶어서 어떤 스타일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을 폄하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정말 겹겹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핑미걸 얘기할 때 너무 웃겼던 게 그 오스트리아의 한 언론이 핑미걸을 묘사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난가? 난가? 왜요? 자, 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맥주를 즐겨 마시고 축구를 좋아한다면서 남성들과 어울리기를 가장 즐긴다. 여기저기서 애인이 있는 남자친구와 시시덕거리고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갈 때는 무조건 드레스에 컨버스다. 요컨대 이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차별화할 때 핑미걸이라고 불리며 인터넷에서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핑미걸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여성이 남성의 환심을 사고 인정받기 위해 축구를 좋아한다거나 맥주를 즐겨 마시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일단은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축구를 좋아하는 척하고 맥주를 마신다면 그것은 혐오의 대상이 될 명분이 된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서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걸 입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폄하해도 되는가? 이게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또 뭘 하든지 그건 그 사람 자유인 거죠. 그 사람이 뭐 빨가벗고 앞에서 유혹을 하던 뭐 맥주를 드럼통으로 마시던 아니면 머리를 뭐 파도 물결처럼 막 웨이브 펌을 넣던 그거는 정말 또 다른 얘기인 거고. 맞아. 근데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모두 다 어떤 사람을 꼬시기 위한 거일 리가 없잖아요. 네. 꼬셔도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꼬시고 싶겠지. 뭐 전 남성을 꼬시고 싶은 여성은 없어요, 이 세상에. 심지어 이게 갑자기 너무 점프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놈의 그 집게손가락 논란을 바라보는 입장도 네. 저는 약간 그 정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막 미세한 거에 의도를 가지고 막 여기에 꼭 넣어서 얘네를 정말 화나게 만들 거야라고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데 가끔 뭐 모두가 그러신 거 아니겠지만은 하루 종일 남자 생각. 어떻게 하면 얘네한테 잘 보일까? 혹은 어떻게 하면 얘네의 어떤 성기를 어떻게든 조롱할 수 있을까에 꽂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좋기나 싫기나 그 정도까지 꽂혀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페미니즘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래서 또 이건 고쳐야 된다, 남자는 좀 이러지 좀 마라,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필요한데 결국에 가야 되는 거는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라는 그것만 사실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책에서도 똑같이 맞아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뭐 소추 논란이니 뭐니 그렇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나 지금 너무 내 입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표정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집게손 논란을 바라보는 네. 많은 여성분들의 가장 솔직한 심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관심도 없고 이게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은데 맞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 자꾸 이거 끌어올려서 이것도 고추 생각을 한 것이다. 이것도 고추를 생각하는 거야. 모두가 지금 고추 생각만 해. 정말 하지 않고 이 세계의 절반이 어떻게 하면 고추를 놀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접근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구구절절하고 너무 지저분한 논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논란을 만들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고 할 일도 아니고 지금 인간으로서 그냥 열심히 다들 잘 삽시다. 그냥 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냥 좀 그런 솔직히 그런 필요하다는 생각도 요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맞아. 근데 그렇다고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할 거냐? 아닙니다. 할 겁니다. 지금 가장 피곤한 표정으로? 아니다. 그렇지만 할 거라고. 계속 할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할 거고. 저 스스로도 근데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저 스스로의 여성 혐오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여기 책에서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 얘기가 너무 여자애들을 싫어하거나 거슬려 하도록 오랫동안 맞아. 좀 교육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면 그거를 말하는 단어는 많이 없는데 여자들은 진짜 땡땡거린다. 그러니까 그런 음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휘도 너무나 풍부한 거. 맞아. 땡땡거린다, 뭐 징징댄다, 뭐 우는 소리 낸다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말투를 거슬려 하는데 쓰는 말마저도 여성에 대한 게 훨씬 많고 가끔 전에는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듣기 싫다. 이런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걸 떠올려요. 왜 이게 듣기 싫지? 왜냐면 TV를 틀면 여러 가지 채널에 정말 다양한 남성 패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가래 끓는 소리도 그렇고 막 화법도 특이하고 사투리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고 근데 TV에 나오는 여성들은 꼭 이런 표준어를 쓰는 서울말을 쓰는 굉장히 정돈된 사람들의 말투만 있고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MC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남성이 많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말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기준을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 진짜 듣기 싫다. 저런 사람이 왜 저런 걸 하고 있지? 라고 느꼈던 게 많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가끔은 TV 보고 있으면 저 목소리가 거슬린다거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여전히 있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죠. 같은 여잔데도 여자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거부감이 들어. 이게 정말 놀라운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했듯이 남자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화를 내는 거야. 맞아. 화를 내는 거 얼마나 멋있어. 카리스마 있고 화낼 일이 있으니까 화내겠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 말 자체가 화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감정 표현인 것만 같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화낼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겠지. 이런 느낌인데 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면 떽떽거린다, 찡찡거린다, 또 칭얼대네, 왜 그래 자기야, 약간 이런 이미지로 이미 씌우고 너무 씌워놔서 우리조차 여자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딱 듣기 싫다 라는 게 먼저 올라온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맞아. 여자도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낼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편향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경험상으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참았다가 화내요. 왜냐면 남자애들은 그냥 화를 내는데 제 친구인 남자애랑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여초 커뮤니티에는 이거 제가 화날 만한 일인가요? 제가 기분 나쁜 게 정상인가요?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그 축구 커뮤니티도 되게 워낙에 오래 했고 주변 남자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끼리도 그런 건 별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화낼 거면 화를 내고 얘가 이래가지고 나 진짜 열받았어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친구들한테 얘들아 들어봐봐. 이거 내가 기분 나쁠 일이냐? 나 그러네. 되게 기분이 나쁜 내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허락받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사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는 1대1의 관계니까 남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대화를 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를 알고 조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런 의도가 아니고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 설명을 듣고 납득해서 다음부터는 오해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여자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이런 모임 같은 데를 가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연애 상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통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면 얘한테 연락이 더 많이 올까? 얘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여자애들은 자기가 느낀 감정에 대한 해석을 같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그게 그냥 사회생활에도 저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서 저 지금 너무 피곤하고 기분이 나쁜데 이거 제가 화내도 되나요? 화낼 일인가요? 를 많이 얘기하는 걸 많이 봐서 똑같은 화내는 사람을 봤으면 사실 저는 요즘은 여자가 더 많이 참다가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그러면서도 또 자기 검열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여자라서 여자 편만 드나 를 생각하는 지점이 있고 그냥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는 것만 보고 있어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맞아. 이혼 과정에서 네. 제 가장 큰 화두가 사실 화였거든요. 왜냐면 저도 내가 화를 내서 우리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한 면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한 번 더 참을 걸이라고. 근데 정말 저 자신도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제 화를 냈거든요. 제가 그 X한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이제 이혼까지 착착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화를 낸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당연히 인연이 아니었고 헤어질 사람이면 헤어져야 되긴 하지만 그럴 때조차 좀 더 아름답게 헤어질 수도 있었고 좀 더 성인처럼 대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좀 대화도 차분하게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확 틀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화 참는 법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진짜로. 이건 진짜 실화니까 뭐 사례보다도 정말 저는 느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화를 참는 법, 막 화에 대한 책들 있잖아요. 막 불교 서적, 막 이런 거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막 감정이 올라와도 일단 5, 4, 3, 2, 1을 무조건 세고 정말 이거를 내가 화가 날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라든지 뭐 이런 뭐 것들이 써 있었는데 말만 들어도 5, 4, 3, 2, 1 하면 나도 모르게 발사를 그냥 화를 말로 냈으면 되는데 5, 4, 3, 2, 1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주먹으로 발사 벽을 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 분조장 그런 분들을 위한 맞아.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조장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화라는 감정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 화가 났다는 감정 때문에 제가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처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는 뭐 누가 왜 헤어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친한 친구한테 이런 이유들로 서서히 좀 제가 문제를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불만이 생겼다가 이렇게 어느 날 그렇게 화가 났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되게 가만히 듣고 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논의는 안 했냐. 친구는 정말 날 아껴서 한 그 말이니까 난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말로 쫙쫙쫙 리스트가 나올 정도로 불만이 많았는데 왜 나는 그걸 먼저 논의할 생각을 못하고 참다가 화가 그냥 나버렸던 거지? 정말 화가 너무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자책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화가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한 제 몸의 화학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굉장한 얘기인데요. 화를 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구한 거예요. 왜 이런 걸 미리 얘기 안 했어라고 할 때 여기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을 갈 건데 그건 자기가 잘하잖아. 자기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무의식 속에선 그게 짜증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어쨌든 칭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왜 바람피다 걸렸는데 용서해준 걸로도 막 두고두고 되게 내 애인 기특하다의 스탠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자기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날까 싶다. 난 내 친구들한테도 얘기한다. 이러면서 너무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책임졌어야 하는 일과 상대방을 칭찬했어야 되는 거를 분리하지 않고 이걸 했으니까 너는 진짜 나를 찾아줘에 나왔던 쿨걸처럼 넌 달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걸 시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면전에 대고 근데 여행인데 같이 해야지. 너 그냥 나 지금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바로 나가는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돌려 좋게 얘기해서 딱 해야 하는 걸 지정해서 일이라도 시키지 뭐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 화를 냈어야 되고 화를 낸다면 어느 시점에 냈어야 할까?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지.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폭발했을 때 그런 맥락에서 나는 또 새로운 미친년이 되는 거야. 맞아. 그게 진짜 견딜 수 없는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 화에 대한 정말 많은 저는 거의 1년 동안 이 화라는 화두를 잡고 화란 무엇인가? 화란 무엇이고 그땐 내가 화를 냈어야 되는가 말았어야 되는가. 만약에 현명하게 화를 냈으려면 그들이 말한 대로 진작 말을 했어야 되나? 진작 말을 한다는 건 도대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며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시죠? 특히 여성분들. 사례에서 봤듯이 저도 느꼈듯이 여자가 참는 경우가 더 훨씬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화가 나시잖아요. 화가 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화를 그냥 제발 인정해 주세요. 내가 화가 나니까 화가 나겠지. 화가 날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난 거겠지. 미친년이 아닌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슬프면 슬플 이유가 있으니까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쁠 이유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정말 제발 바로 그냥 맞다고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행동할지는 가장 자기한테 유리하게.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내가 살기가 제일 편할까.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정말 막 쌍욕을 하면서 욕하면서 화내는 게 효율적인 경우는 잘 없긴 하거든요. 없죠. 내가 되게 불리해져요. 나만 미친년 되고 나만 히스테리가 되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또 내 내면에서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맞아요. 화낸 다음에 그거에 또 2차 자기가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 날만 하다는 건 100%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가 먼저 나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다 알아줄게 한 다음에 근데 너 살기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 전략으로 가볼 거야. 대화 일단 시도해볼 거야 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상을 받을 테니까 지켜봐줘 라든지 그렇게 전략만 다르게 세울 뿐 여러분이 막 싸움닭처럼 막 화를 내면서 살지는 마세요. 그거는 너무 피로해지고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화가 난 건 반드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화난 이유가 있다는 걸. 그것까지 가는 게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애 상담도 그렇고 뭐 페미니즘 서적도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막 당당해야 된다. 뭐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좋은 얘기고 너무 맞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손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손절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맞아.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거를 자각했을 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야. 맞아. 왜 그것도 생각 못했지? 왜 막 나를 뭐 핑미거리든 베이직거리든 그렇게 해서 그런 시도의 말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몰랐지? 왜 나는 뭐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얘가 축구 보러 갈 때마다 그걸 내가 무조건 참아줘야 되고 그 사이에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허용했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알고 나면 갑자기 내가 너무 바보 같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읽었던 다른 워낙 훌륭한 책들이 많지만 여기에서 좀 마음에 들었고 누구든지 읽기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우리한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의 실체가 뭔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랑 싸운 얘기만 나오지 않거든요. 되게 로맨틱한 저녁에 있었던 일. 맞아. 누군가를 어떤 런칭 파티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과 내가 대화하면서 있었던 일. 아니면 내가 인플루언서인데 거기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일 중에서 고성이 오가지 않은 일상적인 상황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우울해할 만하다. 이러고 집에 가서 찝찝할 만하다는 거를 본인 경험을 토대로 되게 세세하게 알려줘요. 아까 뭐 자기 능력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국은 샴푸 브랜디드 협찬을 하셨어요. 파리피플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는 다른 여자들이랑 달라라고 얘기해준 거를 난 너무 달콤하게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그게 내가 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나한테 어떻게 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가. 그래 너도 그런 여자들이랑 똑같지 라는 말을 들을까봐 얼마나 내가 움츠러들었는가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뭔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서로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내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 말했듯이 요즘의 여성 혐오는 미묘하기 때문에 맞아. 여러분이 겪는 감정들도 미묘한 불쾌함, 미묘한 찝찝함일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누가 들어도 화나는 그런 너는 투표하지 마. 여자는 투표하지 마가 아니잖아요. 미묘한 여성 혐오기 때문에 미묘하게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반격하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게 말해주셨듯이 지금 당장 반격 못해도 돼요. 그냥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찝찝할 수도 있고 그땐 나조차 그거에 동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이었구나. 나도 잘못이었구나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일이 누구나 우리도 겪고 있고 이 저자도 겪었고 이걸 알려주니까 겪었을 때 그래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보 같지 않은 내가 바보 같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그거를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는 그런 얘기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이번엔 이런 말을 좀 해보자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미묘한 경험들을 계속 공유하는 게 찝찝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걔가 좀 그런 말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런 사람 뭐 당장
잘라내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인생에서 치우세요. 근데 그렇게만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다른 면은 또 되게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미묘한 불쾌함을 말을 하면 돌아오는 리액션들이 다 그런 사람 왜 만나요? 바보 같아요가 되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너무 궁핍해질 수도 있고 무서워서 오히려 그런 경우 말 못할 것 같아. 맞아. 그럴 건 없고 그냥 이런 미묘한 찝찝함들을 우리가 하나 둘 짚고 넘어가면서 뭐 여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나도 여성 혐오를 했을 수 있고 당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내 머릿속엔 분명히 여성 혐오적인 부분이 남아있을 거야.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이 책을 읽고. 갑자기 책 한 권으로 굉장한 삶의 깨달음. 그 앞으로도 여성 혐오를 나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그냥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욘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이나 작사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여성 혐오가 어떤 본인의 연령대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내장 지방처럼 배에 껴있다. 이거를 없다고 얘기하면 너무 다음이 없고. 역시 표현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대기실에 있었던 되게 친한 분한테 내가 만약에 헛소리 하거나 이상한 말 하면 나를 포기하지 말고 꼭 말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뭐 하다못해 그냥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패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만 계속 주입이 되다 보면 나도 거기에 절여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쟤는 뭐 맨날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정작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여기에서도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동료 여성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특히 어떤 여성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남들이 봤을 때 그걸 실수라고 볼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남성 엔터테이너가 했을 때보다 되게 사람들이 난 널 믿었던 만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돌아설 때 그걸 보면은 좀 주눅이 들거든요. 나 같으면 저런 실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 저렇게 한 개를 잘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좀 입체적인 사람들이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TV에 나오는 수많은 남성 아티스트들을 보면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막 사회면도 장식하고 경찰서도 갔다 오고 법원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도 있지.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사과도 안 하더라도 자리를 지키는데 어떤 여성들한테는 좀 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남 일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냥 자려고 누우면은 그게 잔잔하게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도 사람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나도 자연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생각할 만한 선택을 늘 할 수 있는데 아 내가 여성이니까 나를 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공감 가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 다가올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다가올 미래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여자들이 서로 검열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팟캐스터의 입장을 얘기하긴 했지만 일상적으로도 그게 만연한 것 같아요. 뭐 하나를 하다가 삐끗하면 모두가 쟤를 미친년 취급하고 뭐 온갖 열칭을 다 붙여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적절해야 될 것 같고. 완전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게 여성 혐오예요. 그게 말 그대로 여성 혐오고 남자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만큼 여자도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실수를 안 하면 제일 좋겠죠. 남자도 실수를 안 하면 좋고 여자도 실수를 안 하면 좋죠. 근데 그냥 정말 이것도 이렇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맞는 반성과 그런 자숙의 시간이 있으면 또 다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남자한테 분명 관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여자도 막 무슨 범죄를 했는데
남자도 하니까 여자도 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냥 기준만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여성 혐오가 이미 깔려있는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그렇게 매장을 당할 때 정말 긍정의 힘을 보내주는 것도 진짜 우리끼리 중요하지 않나. 맞아. 한 번 묻히면 안타깝네. 또 한 명이 또 한 가는구나. 명이 가는구나. 쟤는 좀 이 길에서 좀 완벽하게 빛나면서 여성의 그런 인권을 높이는 일을 쭉 담당해줄 수 있는 옥석이었는데 점이 하나 똑 찍혀가지고 이제 탈락 끝났다 쟤도. 그렇게 하면 여자는 도대체 얼마 완벽해야만 정말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그런 두려움이 진짜 여자라면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해야 될 것 같은 뭐라도 하려면 심지어 이름을 내걸고 뭔가를 하려면 근데 실수를 안 하면 물론 좋지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마음을 넓게 해놔야 서로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여자답게 그래서 씩씩하게 심지어 실수를 안 하면 좋기도 하지만 어떤 걸 실수라고 볼 거냐에서 기준도 다르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맞아. 하다못해 무슨 뭐 회의할 때 그냥 난 내 의견을 말했는데 쿠셔너가 적었고 뭔가 말투가 예쁘지 않았고 둥글지 않았고 이런 것도 말실수라고 생각하면서 이불킥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실에서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얘기했나? 라고 느낀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방송작가가 물론 뭐 그렇다고 방송작가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농담으로 좀 자조적인 의미에서 야 저거 작가 말투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을의 입장에서 요즘은 여성 PD님들이 워낙 많으신데 옛날에는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남성들 위주인 판에서 굉장히 여초 집단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 할 때 심지어 프리랜서고 뭐 언제든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은 안 나올 수 있는 입장인데 자기 의견을 고수해야 될 때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거든요. 라는 그 괴랄한 화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너무 여성 혐오적인 뭐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그 리스크를 공유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은 빼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요즘에 약간 사람들이 좀 예민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막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완전 여기에 쿠션이 쿠션. 몇 개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20층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만큼의 쿠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실수인가. 근데 그걸 안 넣고 그냥 이 자막은 무슨 여성 혐오적이니까 장애인 혐오적이니까 이거는 빼야 돼요 라고 말해놓고도 그것도 실수라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렇죠. 과연 실수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단호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좀 여자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게 또 너무 학습돼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돌려 이건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그 고민 상담을 또 막 한창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거절하기 힘들다는 거의 마음의 근본이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거나 불쾌하거나 심지어 민망할까 봐 라는 거더라고요. 그 원인이 거절을 못하는 원인이 감정을 이미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상대의 감정을.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여자들이 남자의 감정을 너무 신경 써서 거절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민망하거나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돼요? 거절할 만한 제안을 했으니까 거절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부터도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저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사람은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으면 다 원하는 게 다를 텐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다 너한테 말했을 때 만약에 거절이 없다면 반드시 너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그건 폭력적인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을 안 한다는 상태 자체가 그 모든 관계를 폭력적으로 이미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거절을 못하는 문제가 이 여성 혐오적인 문화이기 때문인 거야, 결국에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걱정하지 말고, 여자는 완벽해야 되니까, 부드러워야 되니까, 그 누구의 감정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조심하는 거보다는 지금은 균형을 맞추려면 불쾌하면 어때?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거절할 건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연습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서 거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전 부인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전 부인들이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죠. 전 부인이 그렇게 난 태어나서 그렇게 거절을 전부를 알고 있어서 전 부인인가 봐. 그렇죠. 지금 김대물 씨도 X에 굉장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입체적인 면을 알고 있어서 전부를 알고 있어서 전 부인일 수 있다. 알기 싫었다. 알기 싫었던 걸 많이. 그것은 알기 싫었는데. 그것은 알기 싫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만큼 진짜 요만큼도 자기한테 에너지나 시간이 1초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손해가 날 것 같은 건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자기 할 일에만 집중을 해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거야. 트위터 이름을 X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거가 근데 너무 남자가 그랬다고 하면 비난의 여지가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맨이 뭐 바쁜 사람이 멋있다. 끊어낼 거 끊어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지 않는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되게 중요하게 내 삶은 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나의 우주가 있으니까. 내 삶을 지키려면 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여성 혐오적인 문화 속에 사는 여자들은 더더욱 여성 혐오적인 제안이나 부탁이나 그런 무기화된 무능력으로 인한 떠안김이 너무 많을 테니까 진짜 거절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일 것 같아요. 거절을 오늘부터 많이 해야겠어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쵸. 프리랜서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디즈니 얘기하면서 어떤 자기는 되게 일률적인 여자만 봐왔는데 나중에 킬링 이브를 보면서 거기 빌라넬 얘기를 하면서 되게 엄청 복잡하고 사과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또 사실 이걸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처음에 읽을 때 되게 재밌겠다. 개요를 보고 재밌겠다라고 했다가 중간중간 인플루언서로서 어디에 갔을 때의 얘기 같은 게 나올 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야? 아니면은 작가야? 아니면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이 책의 가장
파워풀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시선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단일한 일을 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전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은 그렇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 근데 인플루언서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 책을 팔로워가 많은 것으로 많이 판매했을까? 아니면 뭘로 판매했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하면서 읽은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고 누군가한테는 같은 여성들끼리도 아니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페미니즘 얘기를 해봤자 얼마나 뭐 이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좀 가까운 얘기여서 납득이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평생을 정말 조금도 꾸밈 노동도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누구도 이 사람의 어떤 페미니즘적인 행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멋지지만 그건 또 약간 내 삶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책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나도 얼마나 같이 흔들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와중에 또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마저도 인플루언서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남성 인플루언서가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직업을 막 얄팍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여자애들이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하고 뭐 얼굴 예쁘고 막 그런 걸로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안에도 여성 혐오적인 구조가 있고 저도 이걸 책을 한참 읽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시선을 좀 느낄 때였거든요. 너는 백스테이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네가 셀럽이야? 너는 작가야? 아니면은 팟캐스터야?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드러나는 게 미덕이 아닌 세계랑 그리고 또 완전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지금도 뭐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이걸 둘 다 하고 있을 때 그게 좀 늘 억울했었거든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난데 한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항상 억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그래서 복잡한 감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가 이거를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아니 이렇게 자기의 아주 아기 때 경험부터 그걸 다 쓸어 모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인플루언서의 페미니스트라는 사람이 책을 내니까 출간도 되기 전에 아, 그 책 망했네. 망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할 사람은 욕을 하기나 말기나 어쨌든 이 책 전체를 보고 느끼는 거는 동료 여성에 대한 사랑이 진짜 많은 책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만든 책이 아닌 게 전체 톤에서 너무 확실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스스로의 내면을 포함한 여성들을 더 이상 미워하는 게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를 얘기하는 책이어서 제가 한창 그걸 고민하고 있던 때에 만난 책이었어서 그런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꼭 이 저자의 정확한 이걸 말할 권위를 또 찾고 있는 거야. 결국은 틱톡이랑 뭐랑 짤막짤막하게 이런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책에 얼마만큼의 깊이가 있을까? 근데 그건 너무 웃기는 얘기지. 그걸 만드는 거는 짧은 형태를 만드는 것일 뿐이고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우리조차 그런 숏폼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나빠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내면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뭐 굉장한데 하고 읽다가 어머 세상에 하면서 내려놓게 된. 이 경험 진짜 한 번쯤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첫 장부터 반감이 전혀 없는 분은 정말 많이 여성하고 없는 분일 텐데 저도 여기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저도 반감이 있었고 심지어 제가 읽다가 인스타가 있다길래 인스타를 들어가 봤어요. 왜 들어가 보는 거야 도대체? 나 자신이 싫어. 아니야. 근데 저는 요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의 인스타를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보세요. 처음에 첫 장
머릿말 첫 문장이 뭐예요? 내 얼굴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다. 내가 그거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 궁금하잖아. 이거 너무 첫 장부터 내 얼굴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다. 온라인에 내 얼굴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이 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 점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제 받은 메시지를 한번 볼까? 빨리 수술이라도 해서 점을 빼야 사람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쳐다봐 줄 거란다. 이런 말들을 마주하다 보니 가끔씩 내 사진을 확대해 괜찮은지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상대마다 뭐 상대적이겠지만 제 눈엔 그리 뭐 별다른 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입은 옷을 본다? 무슨 옷 입었는지? 그리고 가방을 맸는데 자크미스 가방을 매셨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잘 보시네. 그런 거를 왜 보는 거야 도대체?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페미니즘 사정을 썼는데 되게 막 웨이브 헤어스타일에 이것도 너무 평가 같아서 그런데 어떤 묘사를 어쨌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떤 룩은 말할 수 있으니까. 룩은 그런 느낌인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해놓고서도 나도 이 인스타그램 피드 하나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분의 룩이 되게 무난하고 베이직걸에 가까운 룩이에요. 그 사람 취향인 거지. 근데 이거를 뭔가 안 맞다고 느끼는 내 뇌. 그 이미 썩어 있는 거야. 어떤 또 총알을 장전하려고 하는 나의 뇌. 그러니까. 그게 여성 혐오야. 어떤 옷을 입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이분이 전공한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떤 걸 공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래서 어떤 걸 하시나요? 그래서 뭘 하시나요? 해서 샴푸라고 한 남성의 에피소드가 있지만 분명히 읽는 독자들 분들 중에서도 샴푸 홍보를 했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 혐오는 스펙트럼이야. 맞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딱 반으로 흑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여성 혐오는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크냐의 작냐의 차이일 뿐. 저도 있고 여기 앞에 계신 분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했듯이 입체적인 그 캐릭터 자체를 여장에게 유독 인정을 못하고 꼭 납작하게 눌러서 못하라고 하고 싶은 나의 이게 바로 여성 혐오다. 미묘한 여성 혐오에 약간 이 책이 샤워 같은 느낌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정기적으로 제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샤워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하듯이 이런 정신에도 계속 이런 여성 혐오에 대한 샤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도 가끔 정기적으로 읽고 딴 책도 좀 찾아서 읽으면서 항상 처음엔 반감이 들겠죠? 그러면서 정화를 시켜나가고 이런 작업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인플루언서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었던 부분이 또 누가 그런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를 올리면은 패러디하는 쇼폼도 많이 올리시는 걸로 되게 많이 화제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활동이 필요한 만큼 제가 쇼폼 중독자거든요. 요새 2시간 맞아. 누워있으면 2시간 3시간 그냥 뚝딱 가요. 쇼폼이나 쇼츠, 릴스 이런데 진짜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가 많아요. 맞아. 진짜 많아요. 왠지 생각을 해봤는데 짧으니까 사람을 진짜 자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극해야 되니까 진짜 동물적인 본능이나 진짜 도파민이 쫙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이 쫙 나올 진짜 짜증나거나 막 그런 콘텐츠가 유리하다면서요. 그렇죠. 유리하죠. 훨씬. 그거에 여성 혐오가 들어가는 게 훨씬 그게 뷰수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뭐라고 그랬지? 6초에 판가름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츠에 맞는 그 콘텐츠들이 사실 막 사고가 나는 거나 되게 막 혐오적인 그런 콘텐츠나 그런 게 많은 게 요새 문제라고들 하는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소재로 쓰이는 게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중독돼서 이렇게 보면서 꼬박꼬박 이런 콘텐츠는 싫어요는 누르면서 보는 그런 류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자가 엄청 빼입고 명품백을 엄청 이렇게 싸들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백만장자 남편이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함 이런 자막이 나와요. 이랬을 때 여자가 그거를 못 본 척 하기 위해 이렇게
살금살금 뒤로 나가는 명품백을 이렇게 다시 들고 그런 쇼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바람을 100번 1000번 펴도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너무 기쁘게 그걸 참고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네. 그게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네.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남자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여자는 기꺼이 너무 기쁘게 참아준다는 자발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건 남자의 환타지거든요. 그거를 여자 인플루언서가 그러니까 이미 그건 형식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진짜 너무 역겨워. 심지어 왜 뭐 임신했을 때 섹스 못 해준다고 뭐 룸사롱 갔다 와라, 뭐 어디 갔다 와라 해서 돈 줘서 보냈다. 이런 게 유행하던 플로어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이트판에 이제 그쵸. 주작글 같은 걸로 유행을 했던 게 그런 같은 감성의 여성 혐오 콘텐츠가 이제 쇼츠 본격적이구나. 쇼츠 안에서 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이것도 진짜 미묘한데 여자가 막 짜증을 내요. 뭐 화를 낸다기보다 짜증이야 이건 진짜 막 찡찡대. 남자는 되게 관대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막 이러다가 결론은 뭐냐? 떡볶이를 사줘요. 아이씨. 떡볶이를 여자가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여자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당이 떨어져서 찡찡댔던 것을 남자가 굉장히 큰 무슨 문제인 줄 알고 어르고 달래다가 결국 떡볶이라는 해결책을 줬더니 다시 귀여워진 그녀. 맛있어? 맛있어?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쇼츠가. 정말 토할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하지 않아요?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져주는 남자 릴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컨셉이야. 어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져준다는 거는 네. 어떤 시혜를 베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져주는 게 아니고 동등한 인간이면 대화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져줘야지 라고 하는 게 맨날 뭐 맞고 사는 남자 이런 것도 밈화하는 게 맞고 사는 여자는 농담거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이 실제로 죽어나가니까요.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맞고 사는 남자 여자친구한테 무조건 져주는 로맨틱한 남자 이것도 이 사람을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자기네끼리의 유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데 요즘에 릴스 같은 것도 그런 거 많더라고요. 정말 어떨 때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미묘한 여성 혐오들이 맞아. 너무 젖어든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또 반박하기에는 농담을 모르네가 되는 거야. 여자애들은 재미가 없어. 얘네는 유머를 몰라. 야, 웃자고 만든 쇼츠에 죽자고 달려든다. 또 죽자고 달려드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분이 해주시는 이런 웃자고 만든 그놈의 웃자고 만든 그 역겨운 콘텐츠들을 그럼 웃기게 인포테인먼트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이 진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웃겨요. 이 책은 맞아, 웃겨요. 우리가 그 얘기를 빼먹었어. 이분은 어쨌든 이 쇼츠로 흥한 분이어서 똑같은 여성 혐오적인 상황에 대해서 받아칠 때 여러분 그것은 가스라이팅이다가 아니라 워낙 그 짬바가 있어가지고 되게 웃겨요, 책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중요한 것 같아요. 즐겨서 보실 만하다. 여러 전략이 필요한데 진짜 정색하고 화내는 것도 필요하고 이분처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했어? 그럼 나도 유머러스하게 받아쳐줄게. 그 문제는 근데 이분이 유머러스하게 만든 콘텐츠에는 또 죽자고 달려들어요. 맞아. 그렇게 악플이 달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악플 컬렉션처럼 이제 한 번씩 올려주시는 게 있는데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자고 만든 거에 그럼 왜 자기들은 웃지 못하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영원한 싸움이야. 져선 안 돼.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다 하는 거 중에 얘기 못한 거 있어요? 저는 책에 나오는 문장들은 다 너무 좋고 한 문장을 꼽자면 이 저자분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문장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뭐예요? 나는 완전히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은 여자야. 그런 말이 써있었어요? 뭐라고 프로필에 써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넌 다른 여자들과 달라. 넌 다른 여자들과 달라를
왜 우리가 칭찬으로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마치 여자라는 그 집단은 다 열등하고 뭔가가 잘못됐는데 너만은 다른 것처럼. 그 말이 사실은 나를 제외한 모든 여성을 싸잡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칭찬으로 마치 들어야만 했다. 너무 멋진 말이다. 근데 그 프로필을 제가 찾아 들어가 봤을 때 인스타그램에 거기에 프로필에 이렇게 난 다른 여자랑 완전히 똑같은 여자다. 그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도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나 역시 정말로 여성을 혐오한 적 없다고 열심히 주장했다. 라고 하면서 밑에 주석으로 이는 내가 우리 동네 케밥집 아저씨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인종차별주의자일 리가 없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쓰시면서 하지만 점점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번 말했듯 우리는 여성 혐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넓은 의미의 여성 혐오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 나의 지난 잘못들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우리가 하루빨리 이 끔찍한 여성 혐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세상에 알리는 책에서 저자가 여성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부끄럽다. 하지만 여성들은 유난히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러야 했고 대가를 치른 뒤에도 영원히 그 잘못에 발목을 잡혀 억압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출판사에 좀 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나는 다른 여성들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들처럼 되길 원한다. 이 말이 저한테는 제가 그냥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숙제 같은 거를 많이 해결해준 느낌이 있었고 저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금도 뭐 아마 평생 공부하게 되겠죠. 이걸 내가 되게 잘 알고 있다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영원히 안 될 텐데 왜냐면 새로운 여성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새로운 여성 혐오가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근데 한동안은 누가 이런 걸 하면 난 저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뭐 이렇게 꾸밀 때도 난 저렇게 꾸미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고 다녀 하던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맞아. 그러니까 동료 여성을 미워하는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여기에서 되게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것처럼 인플루언서고 틱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여성에게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다른 페미니즘 서적과 다른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그 의문을 안고 시작해도 저는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얼마나 내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을 납작하게 보고 싶어하는 욕망 대다수의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여성을 만나면 빨리 이걸 카테고리 어디에 넣어야만 편해질 것 같았던 욕망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욘세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우습게 보고 적대시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거든요. 너는 왜 비혼주의자인데 너는 그냥 비혼자도 아니고 비혼 상태도 아니고 넌 비혼주의자인데 왜 결혼을 폄하하지 않아? 왜 너는 왜 남성을 혐오하지 않아? 그래서 어딘가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게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다른 여성을 볼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에 늘 좀 묵직하게 갖고 있었던 것들이 해소된 경험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식을 얻는 것보다 이 책을 읽는 과정 자체가 어떤 하나의 좀 체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분들 이야기를 하자면 프론트 페이지에서 나온 책이고요. 타라 루이제 비트베어라는 분께서 지으셨고 김지우 번역가님이 옮겨주셨고요. 편집은 김민진 편집자님이 해주셨고 알록달록한 굉장히 팝한 디자인은 위드텍스트에서 해주셨고 비욘세에 기꺼이 연락을 주신 감사한 마케터님, 최지은님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강추합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녹음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 굉장히 걱정이에요. 이거를 몇 분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나, 어, 어느 부분을 자를 수 있을까. 너무 하나하나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았어서. 근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랜만에 나와서 기나긴 얘기를 하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빠이빠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되게 비욘세 금방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네. 김냇물로 처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네. 또 재밌는 얘기 모아갖고 나가야지 했는데 또 사느라 바빠가지고 네. 벌써 꽤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혼 직후에 나와서 네. 지금 새로운 만나면 좋은 친구가 만조친이 생길 때까지 어. 나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바쁘게 살았는지 되게 음.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재밌는 책과 함께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정말 이런 얘기는 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계속 신나게 네네네. 하면서 우리 재밌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건행입니다. 그리고 진짜 건행이고 마지막 인사는 결국 건행입니다. 결국 건행으로 네. 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여자들 다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우리. 좋습니다. 부자 되시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건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해요? 네. 우리 클로징 멘트가 따로 있는데? 내 맘대로 아니면 원래 혼자 사세요로 끝나는데 그거를 네. 건행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특별히 네네네. 너무 좋다. 이번에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징징대고 있어. 징징댄다는 말 안 쓰기로 했나요? 하지만 징징대고 있습니다. 해줘. 알겠어요. 그러면 건행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동네 자랑을 할 건지 방광 작으신 분 특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방광 작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동네 추천 사연 주시고 뭔 특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행하세요.